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인의 글쓰기 강좌를 진행할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의 박상훈입니다. 글쓰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글쓰기를 업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기자, 방송작가, 번역가, 그리고 소설, 시나리오 여러 가지 글들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글을 써오고 있는데요. 글을 쓰는 일이 참으로 고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글을 쓰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희열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첫 번째 길, 첫 번째 연결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간단하게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지만 대학에서의 글쓰기는 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주장과 의지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글쓰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글쓰기가 보다 더 객관적이고 명료하고 더 명확하고 간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연습해 보는 시간이 이 대학인의 글쓰기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강의는 대학교 새내기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과제, 리포트, 소논문, 자기소개서, 작성법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글들이 더 좋은 글인지 여러분하고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글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많이들 호소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글쓰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글을 읽어가면서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여러분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 글쓰기, 두 번째는 비판적 글쓰기, 세 번째는 학술적 글쓰기. 대학은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진리의 전당이고요. 진리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학에서는 학술적 글쓰기인 소논문, 박사논문, 석사논문 이런 학술적 글들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생산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글들에는 어떤 규칙과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다 학문적 틀 안에서 글을 쓸 수 있도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첫 시간은 대학인의 글쓰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10차 동안 진행될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창의적 글쓰기 그리고 비판적 글쓰기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창의적 글쓰기를 위해서는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 정리한 것을 객관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비판적 글쓰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창의적 그리고 비판적 두 가지 시야가 잘 균형을 맞춰질 때 좋은 학술적 글쓰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글쓰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창의적 글쓰기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비판적 글쓰기에서는 비판을 잘하는 방법, 비판적 소통, 논쟁의 역사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은 학문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비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비판을 통해서 근거 없는 비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판적 시각을 적 기준 하에서 글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대학에서 반복적으로 4년 동안 많은 과제와 리포트 그리고 소논문, 기획서 등을 제출하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형식과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시에선 연구윤리. 대학에는 많은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자들은 진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함께 공부하고 새로운 학설을 만들고 그걸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돼요. 그 학문의 전당에서 함께 하는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연구 윤리는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창의적 글쓰기 셋, 비판적 글쓰기 3차시, 학술적 글쓰기 3차시 이렇게 구분적으로 단계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첫 번째 주제네요. 대학인의 글쓰기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살면서 글쓰기는 많이 했습니다. 일기도 썼을 테고요. 어떤 친구들은 시나 소설, 동시 아니면 가사 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방식들을 많은 방법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그 일반인들의 글쓰기와 다른 대학인의 글쓰기라는 새로운 영역, 아주 독립된 영역이 존재합니다. 대학인의 글쓰기란 두 가지 주제로 만들어지는데요. 대학인 그리고 글쓰기. 오늘은 대학인은 무엇이고 대학생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같이 대학이라는 어떤 영역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좋은 글이란 무엇이고 글의 정의는 무엇인지를 통해서 대학인의 글쓰기란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학은 이제 유니버시티라는 것은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라틴어에서 기원합니다. 뭐 전체, 우주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공통적으로 쓰인 것은 12세기에서 14세기에 쓰입니다. 서양에서 대학은 공통의 관심과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이나 집단, 이것을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중세 12세기에서 14세기에 대학의 대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녹을 받습니다. 어떤 교황이나 왕에 의해서 녹을 받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지위를 형성을 했고요. 법적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수학이나 기하학, 건축학, 의학, 언어학 등을 배웠었고 대학 안에 사람들은 하나의 과목을 마치는데 10년에서 16년 또는 20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연구하는 집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동양에서는 대학은 어떻게 유래가 됐을까요? 예. 여러분이 대학생이 됐으니까 한번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개념을 좀 잡고 글쓰기를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글을 써 나갈 때 기본적인 의식의 생각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은 시경, 서경, 역경,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육아 성리학의 사서 삼경 중에 하나의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자의 제자 증자가 경 1장을 썼고요. 그리고 공자의 손자 자사가 전문 10장을 썼습니다. 이것이 대학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419년 세종 1년 때 사서 오경대전 성리대전이 명나라로부터 수입되면서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대학은 학생들이 대부분 다 외우고 다녔어요. 대학 지도는 고지대학에 제명명덕하고 제친민하야 지오지선이니라 뭐 이렇게 외우고 다녔는데 이런 책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학 속에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대학생이 됐으니까 그 대학의 연원과 그 내용을 아시면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학인으로서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학인은 과연 어떤 글을 써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학에 대해서 율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몽요결에서 독서장을 보면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역경의 순으로 글을 읽어라 이렇게 율곡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서 삼경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을 대학으로 뽑습니다.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자세, 학문의 자세에 대해서 대학은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대학은 2500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15세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대학이 있다면 그 전에 뭐가 있을까요? 예, 대학 이전에는 소학이 있습니다. 예, 소학은 8살 때부터 한 14살까지 인간이 살아야 될 기본적인 윤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대학, 15세부터 읽기 시작을 하고요. 대학의 궁극적인 취지는 우주를 한 집안으로 태평성대를 만든다라는 것이 대학의 큰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자, 큰 대자, 큰 학문, 이것이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학의 상방령은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명명덕은 자신의 밝은 덕을 밝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뜻이고, 친민은 자신의 밝은 덕으로 사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 신민이라고도 하고요. 지어지선은 우주의 지극한 선함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대학의 중요 주제다,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밝은 덕을 밝혀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요즘 말로 바꿔보면 자아실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있고요. 그것을 사회에서 구현시키는 것이 자아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일이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하나고요. 이 자아 실현을 옛말로 바꾸면 명명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친민은 자신의 밝은 덕으로 사회를 새롭게 한다. 그런데 자아 실현 좋지요.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과의 소통입니다. 민은 백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 인간, 사회와 같이 소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대학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대학인의 자세다. 지어지선, 우주의 지극한 선함에 머무른다. 대학에서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착한 본성을 잘 드러내서 이 우주와 조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제반의 과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머무름, 지어지선, 그러니까 계속 그곳에 머무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게 되어 있고요. 인간의 본성도 항상 착한 곳에 머물러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착함을 늘 생각하고 착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그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속의 의미, 유지의 의미가 지어지선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학 8조목. 8조목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8가지를 8조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8조목은 몇 가지 이 묶음으로 좀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은 경물 치지하는 곳입니다. 경물이라는 것은 물은 대상이에요. 자연의 이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격은 쪼갠다. 예. 격자에는 쪼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쪼개서 세세하게 물질의 본성을 보는 것이 대학인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치지. 지식과 지혜가 극치에 이르게 하는 것. 예, 지혜의 전당이 대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끝, 그걸 확장하는 것. 성의, 의지를 성실히 다지는 것. 성자는 기본적으로 예, 말씀 원자 플러스 이룰 성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을 이루는 것, 생각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으로 전환해야지 예, 성의가 됩니다.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예. 그 다음에 수신. 이게 경물치지는 이제 대상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자연의 이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경물치지. 그 다음 성의정심은 내 마음을 잘 가다듬는 것. 그 다음 수신은 예, 몸. 그리고 재간은 내 주위의 가족들. 그 다음에 치국평천하는 나라 그리고 세계. 이것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법을 잘 공부하면 스스로 자기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잘 완성이 되면 그렇게 완성된 나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 그리고 나라 그리고 전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 대학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인의 글쓰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우주의 중심은 어디인가요? 예, 이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시간의 축, 하나는 공간의 축이고요. 시공을 우리는 우주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일단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인간의 어떤 적용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세 개의 시간으로 또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어요. 저는 이 시간을 개인적 시간, 사회적 시간, 역사적 시간으로 나눠봤습니다. 이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요. 그 과정을 생로병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얘기하고 그 삶에서 다녔던 모든 학교를 예,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한 개인이 살면서 느꼈던 감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일기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나 사람은 개인적 시간 속에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사회적 시간. 그러나 각 개인에게는 개인적 시간을 살아가지만 또 우리는 사회적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시간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게는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내게는 또 자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회는 공통의 사회를 이루는 영역을 만들게 되고 혈연을 만들게 됩니다. 그 사회적 시간은 역사적 시간과 개인적 시간 사이에 놓여져 있고요. 어떤 가문과 세대, 전통, 정권, 문화, 풍습, 예, 이런 것들이 사회적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천대학교에 들어오셨는데 인천대학교는 인천대학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 40년의 역사가 인천대학교에는 있는데요. 그 역사 속에서 과연 인천대학교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여러분이 인천대학교를 졸업하면 또 다른 구성원들이 인천대학교의 역사를 써가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이 사회적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역사적 시간. 역사적 시간은 국가나 종교, 민족 등에 관여하게 되고요. 인류사의 큰 사건이나 국가의 흥망선쇠, 전쟁, 발명, 대륙 발견 이런 것들이 역사적 시간에 포함됩니다. 역사적 시간은 실질적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코로나19 시대 팬데믹 사회 이런 것이 한 사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들 그런 것들을 역사적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의 시간, 사회적 시간, 역사적 시간을 살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세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나를 구성하는 시공의 축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생으로서 대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그리고 목적을 생각할 때 이 나를 구성하는 시공의 축을 많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공의 주인, 시공의 이 우주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예, 이쪽으로 가면 미래가 되고요. 예, 이쪽으로 가면 과거가 됩니다. 과거, 지금 현재, 미래. 이렇게 하나의 축이 시간의 축이고요. 또 하나는 공간의 축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간의 축은 개인의 축, 공동체의 축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공동체는 국가, 사회, 가족, 나 그리고 나는 몸, 마음, 정신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세상의 중심, 시간과 공간의 중심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여러분 개인의 삶의 주인공이고 이 사회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된다. 첫 번째 단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개체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 속의 나 그리고 어떤 개성을 발현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개체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간의 주인공, 시공의 주인공인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머슬로우는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것, 생리적인 것이 채워지면 감정적인 욕구를 바라게 되고, 감정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결국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실현했을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과정에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쓰는 이 작은 시간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자아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 나를 구성하는 시간과 공간의 축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대학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이 보다 훌륭한 대학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라. 대학인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그럼 그 대학생이 쓰는 글은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란 주관의 객관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글을 쓰기 전에는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는 순간 그 글은 다른 사람하고 공유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돼요. 그래서 개인의 생각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글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 생각을 정리해 주는 작업. 생각은 두서도 없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글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 글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작업. 글은 공통의 약속입니다. 명제마다, 그리고 제목마다, 그리고 어떤 대상마다 정확한 명칭이 있고, 그리고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들을 통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작업이 글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는 작업이다. 개인에게는 일기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는 조선 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일성록, 많은 글을 통해서,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은 과거를 들여다보는 창이 되고요.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업이 됩니다. 과거의 학설을 통해서 새로운 학설을 만드는 과정이 대학에서 진행하는 학술적 글쓰기고요. 과거의 이론 그리고 새로운 이론과 이론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논쟁을 하면서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적인 학문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업이 글쓰기다. 내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업. 저는 좋은 글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공감보다는 두 사람의 공감, 두 사람의 공감보다는 100사람의 공감을 만들어내는 게 더 좋은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리를 찾는 작업. 궁극적인 진리는 글로 반드시 정리를 하면 보다 진리에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 작업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글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글은 정의를 실현하는 작업. 법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법이 글로 명문화되는 이유는
그것이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글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작업. 좋은 글을 읽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좋은 글을 써서 후대에 그 글을 많은 후손들이 읽게 된다면 그 글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몸으로도 그리고 봉사로도 실천할 수 있지만 좋은 글로도 충분히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이라는 글쓰기를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꼭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대학인의 자세가 무엇이고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늘 되짚어 보며 글을 써 가시면 좋은 대학생의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대학인의 글쓰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글 창제의 원리와 우수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